안녕하세요. 사람 냄새가 나고 아이와 어른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책을 추천해주는 지타와 빼꼼TV의 지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안데르센 동화책 읽기 제 5편 인어공주. 이 인어공주 편은요 조금 내용이 길어서 1부, 2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 드릴 겁니다. 동화책 속으로 빠지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대단히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동화책 속으로 한번 빠져 볼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어공주에 대해서 파헤쳐 봅시다. 자, 인어공주. 이 인어공주는요 바다 아주 깊은 곳에 살고 있답니다. 그 바다가 엄청 깊어서요 제 아무리 긴 밧줄을 내려도 닿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아름다운 공주님 6분과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히 막내 공주님이 그렇게 이뻤다고 합니다. 이 막내 공주님은 투명한 장미꽃잎처럼 고운 살결과 바다처럼 새파란 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어의 키포인트, 꼬리 지느러미가 우아하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 막내 공주님은요 바다 밑에 넓은 방에서 온종일 언니들과 한가롭게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제일 좋아했던 것은 바로 할머니가 인간 세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인간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이 바닷속의 세상과 인간 세상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할머니가 너희들이 15살이 되면 바다 위로 올라가게 해주마. 그러면 너희들도 바위에 앉아 달빛을 받으며 지나가는 배와 숲과 마을을 구경할 수 있을 게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인어공주들은 가슴 벅차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주인공 막내 인어공주님은 더더욱 가슴이 설렜지요. 막내 공주는 밤마다 바닷속에서 저 위에 있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달빛이 비치는 광경, 별이 비치는 광경. 그렇지만 바닷속에서 보면 더 커 보이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죠. 이따금 시커먼 구름 같은 것이 그림자를 들이우며 지나가면 공주님은 고래나 수많은 사람을 태운 배가 지나가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에 탄 사람들은 사랑스러운 인어공주가 바다 밑에서 자기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다고는 절대 생각지 못하겠죠? 그래서 인어공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언제쯤 저 바다 위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인어공주는 바닷속에 있는 아름다운 소녀상을 안고 자신의 마음을 달래곤 했다고 합니다. 이 수정같이 투명한 대리석으로 만든 그 소녀상은요 난파된 배에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막내 공주님이 바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첫째 공주가 15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공주, 셋째, 넷, 다섯째 공주님이 인간 세상에 구경하고 내려온 언니들이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쁜 아기들을 봤다. 자기는 초록색 어떤 숲과 이런 걸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서 넷째와 다섯째 공주님이 초록빛 바다에 어마어마하게 큰 빙산들이 두둥둥 떠다녔는데 밤중에 번개가 치니까 시커먼 파도에 실려 높이 직구치더니 번쩍번쩍 빛나는 거야. 사람들은 배에 돛을 내리고 불안과 공포에 몸을 떨었지. 바다 위로 떨어지던 푸른 번개는 또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 뒤로 언니들은 저녁마다 손에 손을 잡고 바다 위로 올라갔답니다. 그러면 혼자 남은 이 막내 공주님은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드디어 막내 공주님이 15살이 되었어요. 막내 공주님은 꼬리에 커다란 굴을 8개나 달고 머리에는 진주로 만든 하얀 백합꽃 관을 쓰고는 물거품처럼 바다 위로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배에서 두두둥 운명의 상대 왕자님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왕자님은 어쩌면 저토록 아름다울까? 그냥 첫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대리석상이랑 너무 왕자님이 닮은 겁니다.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공주님은 아름다운 왕자님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색색깔의 등불도 꺼지고 불꽃놀이도 끝났지만 공주님은 일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선실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바닷속이 으르릉거리더니 세찬 파도와 함께 커다란 먹구름이 몰려오며 멀리서 번개가 번쩍번쩍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채만한 파도가 시커멓게 솟아올라 배를 세차게 내리치더니 무시무시한 천둥 번개와 함께 배가 반으로 쪼개지며 왕자님이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보였어요. 인어공주님은 왕자님이 바다 밑으로 내려온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뻤어요. 하지만 곧 사람은 물속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리에 스쳤습니다. 왕자님은 아버지의 궁전에 닿기 전에 숨이 끊어지고 말 거예요. 안 돼요. 왕자님 죽으면 안 돼요. 공주님은 왕자님을 쫓아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왕자님은 더 이상 헤엄칠 힘이 없었는지 눈을 꼭 감고 팔다리를 쭉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님은 왕자님을 안고 바다 위로 떠올라 거센 파도에 떠밀려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어요. 새벽이 되자 폭풍이 멎었어요. 하지만 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왕자님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 높고 푸른 산이 보이자 공주님은 왕자님을 안고 그곳으로 정신없이 헤엄쳐갔어요. 그리고는 모래 위에 왕자님을 눕혀놓고 따뜻한 햇빛을 쬐을 수 있게 해주었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산기슭의 하얀 건물에서 종이 울리더니 한때의 젊은 아가씨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주님은 재빨리 뭇에서 멀리 떨어진 커다란 바위 뒤에 숨었어요. 이윽고 한 아가씨가 왕자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왕자님은 정신을 차렸는데 인어공주가 구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주님은 슬픔에 잠긴 채 바다 궁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왕자님을 쏙 빼닮은 대리석 소녀상을 안고 애타는 마음을 달랬지요. 그 뒤로도 인어공주님은 왕자님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왕자님과 헤어진 바닷가 위로 올라가 보았지만 왕자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공주님은 다른 인어들에게 물어물어 왕자님이 살고 있는 머나먼 바닷가 궁전으로 찾아갔습니다. 왕자님의 궁전은 반짝이는 노란 돌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방 한가운데는 유리 천장으로 들이비치는 햇살 아래 커다란 분수가 무지갯빛 물기둥으로 뿜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인어공주님은 밤마다 왕자님의 궁전이 있는 바닷가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좁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 궁전 대리석 계단까지 다가갔습니다. 공주님은 이제 그곳에서 몸을 숨기고 왕자님을 애타게 바라보았죠. 인어공주님은 점점 사랑에 빠졌습니다. 인간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졌죠. 할머니는 300년이나 사는 인어와 달리 인간의 생은 아주 짧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인어는 죽으면 물거품이 되는 대신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육체가 썩어 흙이 된 뒤에도 인간의 영혼은 맑은 공기를 통해 높은 하늘에서 빛나는 별까지 올라가지. 우리가 바다 위로 올라가 인간 세상을 구경하듯 인간의 영혼은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미지의 세계로 올라가는 거야. 인어공주는 슬픈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도 죽으면 물거품이 되어 떠돌아다녀야 하나요? 할머니, 그렇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얻는 길은 없나요? 할머니는 공주님을 되게 타일렀죠. 아가야,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냐? 물론 어떤 인간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을 맹세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나눠 가질 수 있지.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단다. 너는 인어고 그 사람은 인간이니까. 그리고 너의 그 아름다운 꼬리 지느러미를 보면 흉측하게 볼 테니까 말이야. 인간은 참된 아름다움을 모르거든. 인어공주님은 한숨을 쉬며 슬픈 눈빛으로 자신의 꼬리 지느러미를 내려다보았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공주님은 오직 왕자님 생각뿐이었거든요. 공주님은 몰래 궁전을 빠져나갔죠. 그때 뿔피리 소리가 물속까지 울려 퍼졌어요. 공주님은 그리움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 그분이 탄 배가 지나가는 게 분명해. 사랑하는 왕자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죽지 않는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어공주님은 결심했죠. 무섭긴 하지만 바다의 마녀에게 가보자. 좋은 방법을 알려줄지 몰라. 지금 인어공주는 엄청난 결심을 한 거죠. 이 바다의 마녀, 이 듣기만 해도 뭔가 마녀, 안 좋은 이야기가 흘러갈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인어공주 1부가 끝났습니다. 이 인어공주 2부, 이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바로 저희 지타와 빼꼼 TV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요. 항상 파이팅 하시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